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유준석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사라님께서 저 홍삼을 보내주시겠다고 주소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 주소입니다. 자, 바른경제TV 주소. 자,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쳐도 나와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 IFC 29층 유지은 전문가님 앞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홍삼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고 나서 며칠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지리산으로 산삼을 캐러 가셨구나. 예, 말 괜히 꺼냈다가 이 10만에서 이 골짜기 어디에서 지금 산삼이 어디 있는지 캐고 계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보이시더라고요. 산삼을 캐갖고 지금 홍삼을 만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서 잠적했다 나오셨는지 하여튼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괜한 사람 지금 10만이 만들었다.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헤매고 있나 제가 꿈에서 사라님이 나타나시나 걱정했는데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자, 주소 여기 있으니까요. 자, 삼삼 캐셔갖고 홍삼 만드셨으면 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먹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매도 얘기했는데 마저 못한 거 그냥 마저 좀 짧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좀 질문이 올라왔어요.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기 공매도 치면은 자기가 손해일 텐데 왜 자꾸 공매도 자기 주식 빌려줍니까? 라고 하는데요. 모르고 빌려줘요. 모르고. 자, 이렇게 대여 서비스 이렇게 여러분의 주식을 대여 서비스로 빌려주면 수수료 준다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키움증권 계좌 계산하는 거 잠깐 봤더니 자, 이렇게 대차 서비스 이렇게 창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식을 대차 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허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뭐 좀 수수료 주겠다라고 이렇게 창이 뜨더라고요.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모르죠. 모르니까 하고 딱 눌렀다가 예 하고 눌렀다가 이게 자기 주식이 이제 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매도 주식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딱 100주 샀어. 그러면 여러분 주식이 앞으로 공매도에 이용이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주식을 샀다, 뭐 LG전자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뭐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가 공매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 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주식을 가져다가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근데 뭐 다 무조건 100% 공매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누가 만약에 삼성전자 100주를 공매도 치겠다고 빌려갔는데 자, 또 다른 분이 또 대여 서비스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 100주를 해지를 하면 100주를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매도 서비스 안 하겠다라고 해지를 하게 되면 자, 기다리고 있던 여러 변의 주식 100주가 이제 여기 이제 왔으니까 또 주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식 100주가 여기로 이렇게 요걸 바로 자동적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주에 대한 그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주식 이렇게 공매도 치니까 뭐예요? 주식이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 받는 것보다 주가 빠져서 손실 나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 주식이 지금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기 싫다 그러면 아마 증권사 홈페이지 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해지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모르고 내가 혹시 했다 하더라도 보면 휴대폰 MTS에 보면은 해지 코너가 있어요. 해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세한 거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눌러갖고 지금 공매도 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은 안 되겠죠? 지금은 거의 뭐 금지 상황이니까 지금 3개월 후에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착착착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식, 코스닥 주식을 여러분이 사더라도 그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이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공매도 이용된다 그러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 30%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0.1% 받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 중소형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연락을 해서 빨리 해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중소형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 근데 내 주식이 대차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해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보나요? 공매도 하는 거 어디서 보나요? 아직 3개월 후의 일인데요. 자, 이 네이버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 금융
증권 코너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밑에 보면은 공매도 거래 현황이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현황. 여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공매도 거래 현황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좀 종목명을 이제 치면은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공매도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비중이 뭐 거의 없고 지금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시장 조종자들만 일부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죠. 시장 조종자는 공매도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6개월간 금지이지만 외국인은 지금 못 치고 있어요. 외국인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시장 조종자로 선정된 기관 투자자 일부만 아주 적은 물량으로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공매도 종합 포털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요걸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제 공매도 우리나라 주식 공매도 친 걸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쳐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뭐 귀찮다 그러면 여기 종목명을 치시면 뭐 삼성전자라고 치시면 삼성전자 지금 공매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FTT에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에 이제 화면 번호가 있죠. 1061 하면은 대차거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아직 공매도 친 게 아니고 공매도 치려고 준비한 물량입니다. 지금 공매도가 이거 삼성전자인데요. 자,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점점 대차거래 증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요거는 지금 공매도 하려다가 공매도를 이제 숏커버링 한 물량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점점점 빼고 있어요. 공매도 치겠다는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매매 비중이 지금 거의 없죠. 지금 공매도 금지 상태라서 그래요. 자, 누적 공매량도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좀 모습입니다. 자, 요거 번호 나중에 이제 공매도 시작이 되면 요 번호 기억했다가 1061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매도 지금 추이 어떻게 HTS에서 뭐 일일이 뭐 네이버 들어가고 저기 아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HTS 켜놓으신 분들은 요 화면 번호 기억했다가 바로바로 띄워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142가 이제 공매도,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 HTC에도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화면 번호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찾아갖고 여러분들 HTC에서 좀 찾아갖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공매도 금지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자, 공매도 지금 뭐 대차거래, 공매도 하겠다는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공매도 비중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공매도 누적 거래 공매도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뭐 급한 물량들이 숏커버링 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3개월 후에 다시 또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공매도 물량이 이제 점점 금지했다가 또 갑자기 풀면 공매도 물량이 또 확 늘면서 좀 잠시 좀 주춤할 수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가 아주 크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종목은 역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매도를 왜 못 없애느냐, 이런 순기능 때문에 지금 못 없애는데요. 주가 상승 시 거품 제거,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같을 때 신속하게 공매도 치면서 상승을 억제한다. 이런 거 또 해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래서 순기능 때문에 공매도를 지금 못 없애고 있는데,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 시장 교란이란가 불공정 악용 수단. 투기성 공매도가 있죠. 중소형 종목에 이 투기성 공매도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역기능이 훨씬 강해요. 한번 제가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실전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카페24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게 보면은 기사가 뉴스가 안 좋은 영업이익이 36%, 37% 정도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근데 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공매도 물량이 팍 늘어납니다. 바로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요 시점에서 요 공매도거든요. 갑자기 늘어나요,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뉴스를 먼저 접했거나 이 접하는 순간에 이 바로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방어해야 되는데,
떨어질 때 공매도 치면은 주가를 더 이렇게 확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은 크게 돈을 벌고 주가 방어의 역할은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인데 역기능인데 아주 정말 안 좋은 역기능이죠. 왜? 여기서 떨어지면 장대 음봉 한 10% 떨어질 거를 공매도 세력이 갖다가 대량으로 갖다 공매도 쳐버리니까 20% 30%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더 훨씬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자, 이런 뉴스는 그러면 어떻게 드느냐? 여의도에 이 찌라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정보들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이런 악재 뉴스를 또 어떻게 여기 이 기사에 나오기 전에 이 기사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여기 뜨기 전에 이 기사를 먼저 접하는 곳이 있나 봐요. 이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자가 치기 전에 이미 이 뉴스가 이미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정보를 접하는 이 찌라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이 미리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자기 물량을 팔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접근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공매도 치르는 세력이니까 이 악재 뉴스를 가지고 자기가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 종목 건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정확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디서 이런 정보가 나오고 먼저 접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죠. 뭐 은밀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이 회사 주변의 뭐 인물들이라든가 뭐 얘기가 할 거 아니에요. 자기끼리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니까 뭐 공정 공시가 되고 있지만 뭐 서로 끼리끼리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뭐 입이 간지러서 뭐 뒷담화 까는 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전 사례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것도 요 주가 이제 악재 나오면서 이제 급락하는데, 자,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확 늘어버립니다. 떨어질 때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더 크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이렇게 공매도가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악재로 떨어질 때는 공매도가 안 나와야 주가가 하락폭이 적은데, 공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잘 규제하느냐, 뭐 요거는 뭐 정부 당국이 알아서 잘 해야겠죠. 저희 같은 뭐 개인 투자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들면 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꼭 성공하는 경우도 아니에요. 요거 같은 건 HLB인데요. 자, 요게 외국계 헤지 펀드가, 자, 바이오 종목들에서 공매도를 쳐갖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A사, 뭐 B사 이렇게 수익을 얻었다가, 요 HLB도 공매도를 친 거예요. 요것도 한번 공매도를 쳐서 한번 수익을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외국계 헤지 펀드. 자, 공매도는 누가 많이 한다 그랬습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거의 60%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공매도 치고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를 쳤는데, 자, 이게 떨어졌으면 또다시 수익을 얻었겠는데, 요거는 반대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급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팔면 안 팔수록 계속 손실이죠. 올라가면 올라가 손실이고, 결국은 팔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또 쇼커버링 해야 되니까 사게 되면 다시 여기 주가가 오히려 매수세로 변하니까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성공하는 경우는 아니다. 옛날에 그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휠라코리아 지금 이제 휠라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자, 공매도 세력이, 자,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이 기업이 보통은 이제 일시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계 공매도 세력이, 와, 이 기업 망해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업 가치 상관없이 뭐 엄청나게 공매도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거의 제가 보니까 이 기업 한번 내가 폭락시키겠다. 얼마나 폭락시키냐. 이거는 완전 투기죠, 투기. 공매도의 순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관련 종목, 증권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님들은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으니까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개별 종목을 통해서 투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개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역기능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공매도가 이제 풀리게 되는데, 자, 금지 기간을 보면은,
자, 금지 기간, 공매도 옛날에 2008년에 금지를 했어요. 이때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수익률 안 좋고 코스닥은 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자, 해제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수익이 좋고 코스닥이 수익이 안 좋고요. 2011년도에는 코스피 지수가 수익이 안 좋았고, 요건 이제 코스닥은 수익이 좋았고, 해제 후에는 둘 다 수익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뭐, 공매도 이 금지, 이거 뭐 소용이 없다. 해제나 금지하나 뭐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이 공매도가 지금 99%가 외국인과 기관이 장악을 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중소형 종목에 공매도 세력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개인들 1% 이게 왜 1%냐?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종목 개인들이 공매도 칠 수 있는 종목이 약 2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10을 하고 있다 그러면 10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한 10% 정도만 공매도 할 수가 있고, 다 여기다가 뭐 플랫폼 이용료, 뭐 대주 이용료 뭐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공매도 뭐 개인도 다 하게 해라 말을 하지만 실제 다 하게 한다 하더라도 복잡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홍콩식 공매도죠. 홍콩식 공매도. 얘는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냥 다 공매도예요. 뭐 어떤 종목이든 다 공매도 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시가총액 일정 기준 이상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 홍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00억 이상, 시가총액이 4,700억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 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종목을 재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홍콩식 공매도를 아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금지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6개월간 금지를 했어요. 만약 해제한다면 뭐 요런 논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좀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고 외국인들이 해지 수단으로 좀 이용하게 해지 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해서 해지 수단을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경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일단은 그 증권사 쪽에서는 이렇게 좀 공매도 금지가 안 좋다라는 식의 의견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개인 경우는 뭐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뭐 아주 뭐 세력이 강하고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 개별 종목을 좀 대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보면은 이게 공매도 전에 거거든요. 자, 보면은 헬릭스미스 주로 바이오 종목이 변동성이 커요. 이 변동이 크고 이게 뭐 재료가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의 공매도가 세력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 HLB 이렇게 보면은 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 여기 보면은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죠. 셀트리온도 좀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자 여기 보면 KMW도 비중이 높았고, 이렇게 비중이 높았던 공매도 종목들이 자 여기 금지 기간 중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두산 인프로코어 같은 경우는 뭐 99%, 셀트리온도 33%,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뭐 요거 보면은 HLB는 좀 60% 올랐어요. 이래서 공매도를 풀어줘야 공매도가 없어야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다 이해하고 있고, 공매도 이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세력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거품이다. 공매도를 해서 더 이상 거품이 끼지 않게 눌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자 변동상이 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번외인데 논쟁이 지금 있어요. 이게 공매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2018년에 삼성증권에서 직원들에게 한 주당 1,000원씩 배당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잘못 입력을 해갖고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로 배당하도록 잘못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서 28억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이걸 1,000주로 해갖고 1,000주 해서 112조가 지금 발행이 돼버렸어요. 112조가. 유령 주식이죠. 가짜죠. 없어요. 주식이 없는데 있다라고 지금 발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계좌에 1,000주씩 들어오니까 야 일부 직원들이 대부분 이게 뭐야 하고 회사에 전화하고 신고하고 그랬는데 일부 직원 16명이 야 이거 먹고 튀자
이거 먹고 튀자. 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웬 떡이야? 갑자기 돈이 갑자기 천주가 들어오니까 눈이 확 뒤집혀 갖고 자, 장이 열리자마자 이게 가짜로 발행된 주식을 유령 주식이라고 하죠. 500만 주를 갑자기 갖다가 팍 밀어칩니다. 막 밀어쳐요. 그리고 막 분할 매도는 막 계속 칩니다. 그래서 VI가 7번이나 발동됐는데도 계속 그 자기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의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고의로 결정이 나서 이분들 다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이분들이 하면서 채팅한 내용이랍니다. 받고 야, 팔면장땡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 벌 수 있다. 지금 이거 주식을 팔아갖고 현금화한 뒤 100억 중 3억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뭐 빨리 팔고 우리 퇴사하자. 이렇게 해서 16명이 500만 주를 지금 매도하고 다른 5명은 팔렸는데 매도가 안 돼서 못 팔았다고 해요. 이분들 다 잘리고 지금 뭐 교도소 가고 지금 돈 다 물어내고 지금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정관사 삼성증권 정관상 1억 2천만 주만 지금 삼성증권은 1억 2천만 주만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9천만 주가 지금 발행됐다고 해요. 근데 그 한도를 넘어서 28억 주가 지금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니 증권사가 마음 먹으면 가짜 주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거냐 그래갖고 시스템으로 그러면 다른 증권사도 마음만 먹으면 가짜 주식을 다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공매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공매도 폐지하라는 이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 자, 이게 뭐 증권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이거 고쳤다고 하는데 자, 이걸 보면은 증권사가 야, 주식을 뭐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이게 뭐 미국의 뭐 연방은행도 아니고 뭐 달러 마음대로 막 다다다닥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다다닥 찍어내는 뭐 이런 거 해갖고 삼성증권 이때 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뭐 이게 공매도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매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가짜 주식이 지금 발행이 된 거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 공매도 아까 좀 보셨듯이 중소형 종목들 공매도가 좀 풀리게 된다면 중소형 종목들은 공매도를 꼭 확인하시고 내가 산 주식이 공매도가 많은가 아니면 악재가 나면서 공매도 세력이 갑자기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또 막 투자할 때 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소형 종목, 그 대형주 같은 경우도 너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크더라도 원래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약간 시가총액이 약간 조금 1조 내외 이렇게 왔다는 종목들은 공매도 비중이 좀 커질 때 이게 왜 이런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 원인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 저 공매도 좀 사실은 이제 좀 3개월 후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공매도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제가 특별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요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자, 지금 지수가 뭐 2000포인트 넘어가고 계속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힘에 부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굉장히 올라갈 종목만 서수의 종목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종목이 또 궁금하시고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어떤 종목 또 뉴스가 있을지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